2016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가 대대적으로 열렸는데 박근혜 정부가 군인을 투입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더라. 처음에 이 얘기가 일부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또 이제 촛불을 계속 부추기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유언박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대통령이 자기 안위를 지키자고 계엄령을 선포를 한다고?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문서가 나오고 그게 거의 진실인 것처럼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2016년 12월 8일에, 12월 9일에 국회에서는 박근혜 탄핵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에는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 탄핵 문서, 계엄령 문서가 사실일까? 이거에 대한 냉혹한 역사의 검증, 실체의 확인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이 작성자로 지목됐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당시에 2017년부터 미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저 계엄령 문건 사건은 너무너무 허무한 일인데요. 네. 정말로 시끄럽고 어마어마한 일이고 뭐 내란 음모니 뭐 맞습니다. 선동이니 뭐 최소 무기징역이니 이러면서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인도에 가 있었을 때인가요? 2018년이죠. 예, 2018년 해외 순방 중에 네. 이 문건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라.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거를 받아서 김의겸이죠. 네. 청와대 대변인이 계엄령 문건이 나왔다면서 대대적으로 사실 이게 비밀 문건인데요, 저게. 네. 2급 비밀인데 저 비밀을 기무사에서 작성한 비밀 문건입니다. 비밀 문건을 청와대 대변인이 이게 나왔다면서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맞습니다. 브리핑을 했고 저거를 마치 수사를 해가지고 누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갈 것처럼 네. 분위기만 잡았는데 네. 실제로 잡혀간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알아봤더니 저거는 내부에서 네. 저 문건이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일종의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당연합니다. 저 보고서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네. 다음에 뭐 어떤 국가 유사시, 예를 들어 네. 북한이 침입한다든지 네. 여러 경우에 쓸 수 있겠다는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네. 다음에 다른 우리 군에서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부에서 다른 작업을 할 때 참조용으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렇죠. 보고해둔 문건이었고 그래서 저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했거든요. 맞습니다. 저 문건이 밝혀진 건 2018년이에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저 문건이 처음에 보고가 다 됐어요. 맞습니다.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문건들이 보고가 됐는데 네. 처음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랬던 문건을 갑자기 저게 계엄 문건으로 돌변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여기에도 또 추미애 전 장관이 개입을 하는데 김영천 독자님 감사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죠. 추미애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네. 추미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 때는 탄핵도 되기 전이에요. 예. 저 때 이제 막 촛불 집회 일어나고 이럴 무렵이었잖아요. 마침 광화문에 사람들이 예. 밀려 나오고 있으니까 저 망상을 발휘하는 거죠. 상상력을. 맞습니다. 그리고 저 추미애 씨는 저기 드루킹도 저 추미애의 이상한 상상에서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경수를 감옥에 보내는 그렇죠.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저 때도 추미애 씨가 저 얘기를 던지면서 마치 야, 우리 이렇게 시위하면은 나중에 군인이 와서 우리를 다 짓밟을지도 몰라 하는 공포감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력들이 그 현장에 이제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뭔가 집권 초기에
분위기들을 계속 업시키는 이런 과정 중에서 특히나 2017년 문재인 집권 후에 했던 일은 적폐청산.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을 도륙을 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 정부의 엘리트들을 다 감옥에 보내는 작전, 작업,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는 것에 정당성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과거에 있었던 문서를 다시 꺼내 들어서 자,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다. 계엄 준비 문서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건데요. 그렇습니다. 신동 차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저 문서를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될시 안 될시 이런 1경우, 2경우, 3경우 이런 네.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이 상황에 박은주가 출근을 못할 경우 ABC로 한다. 신동훈이 출근하지 못할 경우 ABC 한다. 둘 다 출근하지 못할 경우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걸 컨텐전시라고 하잖아요. 네. 위기 대응 문건 같은 것들. 이거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 부분을 딱 갖고 나와서 이게 지금 PD가 박은주 신동훈을 잘라버리라고 하네. 이런 문건 만들어 놨잖아. 예.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뭐냐면 이 문건을 만든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인데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그럼 왜 미국 보스턴 근교에 지금 이 조 기무사령관의 일가 친척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예. 해요. 그러면은 왜 이제 미국으로 그럼 도주를 했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당당하게 밝혔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폐청산의 서슬이 시퍼렇던 문재인 정권에서 전 기무사령관이 이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한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저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예. 거의 이제 그 완전 저는 반군사적 이렇게 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조 기무사 문건 가지고서 기무사령관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네. 저분은 미국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기무사 수사가 이상하게 이렇게 틀게 되는 게 세월호 때 세월호의 사찰로. 그쵸. 그러니까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시작해가지고 합수반에서 막 조사를 하다가 네. 이게 이제 다른 그 조사 과정에서 딴 게 나왔다면서 네. 세월호 이제 사찰로 넘어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사령관을 사령관.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네. 이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몸을 피한 것 같고 저때 당시에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색 인터폴에다가 네. 적색 수배를 때려서 네. 뭐 한국으로 불러들이겠다. 네. 여권을 뭐 무효화하겠다. 아주 그냥 온갖- 큰 소리를 엄청 많이 쳤었죠. 그런데 예.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도 안 받아줬어요. 인터폴의 경우에 적색 수배를 받아주는 경우는 이번에 네. 저기 뭡니까 건도영 같은 테라나 이런 범죄자들 다 받아주는데 네. 이 경우 인터폴에서 뭘 하냐면 정치적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네. 인터폴에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까지 적색 수배를 받아들여주게 되면은 네. 전 세계 수많은 독재 정권이나 정치적 망명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인터폴 수배 안 받아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당시의 진실을 밝혀도 네, 뭐 최소한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여 주겠지 그렇죠.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귀국을 결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 9월에 이제 국민의힘이 네. 당시 기무사 문건을 최초로 검토했던 네. 송영무 국방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예.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고 최초로 이 문건을 보고받은 사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첫 번째 판단은 이거는 뭐 수사할 가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씀하신 대로 보고 문건인데 그게 해를 넘겨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네. 어마어마한 내란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게 부풀려졌는데 그럼 그때 당시 송영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딱 입장을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발이 들어갔고
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간 작년 9월에 네. 이 의사를 바뀌었습니다. 자진해서 입국해서 내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으로 넘어가 있고 네. 오늘 아침에 서부지검 조사관들이 나와서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조사실로 데려간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저는 이게 이 기무사 지금 우리가 기무사라고 하는데 엊그제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간첩들 뭐 많이 민노총이나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이 지금 이제 기무사가 결국 방첩사로 바뀌었는데요. 이 계엄 문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부풀린 다음에 결국 목표는 저는 기무사 해체였다고 봅니다. 기무사를 해체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네. 기무사를 해체시켜 버리고 이름도 안보지원사령부. 그러니까 네. 지원 업무로 일종의 업무 자체를 격화시키고 직원 숫자도 한 2천 몇 명으로 줄여버렸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더 줄이려고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그 방첩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방첩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이것도 군에 대한 철저한 어떤 무력화. 반감, 무력화, 네. 군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네. 방첩 업무, 그렇죠. 그거를 이 기무사 계엄 문건 나왔다, 뭐 민간인 사찰했다, 네. 이걸 가지고서 예. 결국 기무사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일부 좌파들은 군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네.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정확하죠. 그렇게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북한을 괴롭혀? 이 세력은 정말 문제 있는 세력이야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실은 군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 군이 쿠데타를 모의한 증거가 있다, 이 정도의 발언을 했으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야, 그 발언의 그런 결과는 무엇이냐, 이 발언은 맞았냐 틀렸느냐, 반대로 그 군이 쿠데타를 획책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떠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나서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쿠데타 증거는 지금 찾은 게 하나도 없고요. 부수적 혐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니 관련해서 이 문서 관련해서 전 기무사 전 참모장 같은 사람들 3명을 기소를 한데 그쳤고, 그마저도 1심에서는 전원 다 3명이 다 무죄가 무죄 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탄핵 시절에 군이 우리를 뭐 탱크로 까부슬란가 뭐 뭐로 까부슬란가 우리를 까부슬지도 몰라라고 공포심을 만들었던 이 사건은 그럼 정녕 거대한 거짓이었고 음모였던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밝혀야죠. 정확하게 네. 밝혀야 하는, 왜냐하면 군중은 들뜨기 마련이고 군중은 흥분하기 마련인데 그 흥분점에다가 휘발유를 계속 뿜어댔던 저런 추미애 같은 사람들, 혹은 저 김의겸 씨, 예.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건가, 네.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저희가 계속 이 사건을 업데이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자꾸 기무사라 그러니까 이재수 쓰는 사령관이 자꾸 생각나는데, 이분도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군인들 무인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무인들이니까 김연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살아서는 안 가겠다. 이게 이제 이재수 사령관랑 비슷한 시기 나와가지고 네. 참. 근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네, 하여튼 살아서 어떻게 돌아오셔서 살아서 저는 오셨으니까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진실을 하고요. 네, 밝혀주시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절대 그런 나쁜 선택보다는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팩트와 네. 정말 실제 내용을 밝혀주시는 게 이분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